시작은 이성적인 시장이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법한 충격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안내 말씀드립니다. 쇼츠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풀버전 링크를 눌러주시면 끊김없이 전체 내용을 들으실 수 있으니 편하게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는 현재 시장 상황에 최적화된 트레이딩 전략이 포함되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아이온큐는 양자업계 전체를 통틀어 가장 극적이고 혼란스러운 전환점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다르파 단계 비승급, 제네바 전역에서 가동된 최초의 도시 규모 양자 암호 통신망, 그리고 양자업계의 지형을 재편할 만큼 공격적인 인수 행보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약 45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고점인 84달러 언저리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셈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주가는 급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방 안보급 기술 인정, 도시 단위 인프라 구축, 업계 판도를 바꾸는 인수 합병이 단기간에 몰려 나오면 시장은 보통 밝은 미래를 선반영하며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술적 성취는 급등하는데 주가는 압축되는 이 아이러니는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모순을 이해하기 위해선 아이온큐의 이야기 출발점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야기는 차트가 아니라 연구실에서 시작됩니다. 2015년 크리스토퍼 버노와 정상 김두 물리학자가 수십 년간의 트랩드 아이온 연구를 상업화하기로 결정하면서 아이온큐가 탄생했습니다. 트랩드 아이온 방식은 개별 원자를 전자기장에 가두고 레이저로 조작하는 방식입니다.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채택하는 방법은 초전도체 기반 큐비트인데 이는 반도체 공정과 친화적이라 대량 생산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하지만 아이온큐는 그 쉬운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트랩드 아이온은 다루기 어려운 대신 원자들이 자연적으로 동일하고 안정적이며 에러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공정 친화적인 초전도 방식 대신 난도가 훨씬 높은 원자 기반 방식을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회사가 물리적 우위를 강하게 믿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의 아이온큐는 네이와 아마존, GV 등 이름 있는 투자자들로부터 큰 규모의 자금을 유치했습니다. 보통 이런 딥테크급 물리 기반 스타트업은 상업화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제조 난이도도 높아 투자 유치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온큐는 오히려 거꾸로 유의미한 자본을 끌어냈습니다. 이는 트랩드 아이온 방식이 실제 성능 우위를 입증할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아이온큐는 디마이 테크놀로지 그룹과 합병하며 뉴욕 증시의 첫 순수 양자 컴퓨팅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스펙 상장은 장기 성장성이 큰 기업들이 선택하는 방식이니 구조 자체는 낯설지 않지만 이 상장이 가진 상징성은 매우 컸습니다. 연구실 기술이 드디어 상업적 자산으로 공론장에 올라왔다는 선언이었고 투자자들은 아이온큐가 양자 시대의 엔비디아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과 2023년 아이온큐는 아마존 더브라켓,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양자, 구글 클라우드 등의 자사 장비를 연결하며 실질적 신뢰성을 쌓았습니다.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은 안정성이나 성능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장비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기준을 넘겼다는 건 기술 성숙도가 상당히 높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현실은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매출은 약 43백만 달러로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손실은 오히려 330백만 달러를 넘기며 폭증했습니다. 2025년 후반 기준 누적 손실은 1.4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딥테크 기업들의 손실은 일반적입니다. 고성능 장비 개발에는 막대한 연구 개발 비용과 고급 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이온큐의 손실은 업계 평균보다 크고 증가 속도도 빨랐습니다. 대부분의 양자 기업은 비용을 잡기 위해 한 가지 기술 축에만 집중하는데 아이온큐는 반대로 여러 분야에 동시에 손을 뻗었습니다. 투자자들이 희석 위험과 자본 부담을 걱정하기 시작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온큐는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선택을 합니다. 비용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확장을 시작했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아이온큐는
양자 네트워킹, 양자 암호, 반도체 호환 트랩드 아이온 하드웨어, 우주 기반 양자 통신, 고정밀 항법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잇따라 인수했습니다. 보통 초기 양자 기업들은 한 가지 기술에 집중해 생존을 전략화하지만 아이온큐는 오히려 빅픽처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큐비텍 인수를 통해 양자 네트워킹 기술을 확보했고 2025년 5월에는 아이디 에티크 지분을 취득해 양자 안전 암호 기술을 흡수했습니다. 2025년 6월 9일에는 옥스퍼드 아이오닉스를 약 10억 달러 규모로 인수하며 반도체 양산 호환 트랩드 아이온 기술까지 가져왔습니다. 그 후 카펠라 스페이스 인수로 우주 기반 암호 통신 자산을 확보했고 2025년 말 벡터 아토믹스를 인수하며 항법과 원자시계, 정밀 센싱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보통 이런 항법 장비 회사들은 방위 산업체나 국방 연구기관에 속해 있습니다. 상업 양자 기업이 이 분야를 직접 품는 일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 모든 인수는 아이온큐가 단순 양자 컴퓨터가 아니라 계산과 통신과 센싱과 우주 인프라를 아우르는 일체형 양자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도 이를 알아챘습니다. 2025년 다르파는 아이온큐를 단계 B에 올렸는데 이 단계는 실질적인 양자 우위 구현 가능성이 있는 기업만 올라갈 수 있는 단계입니다. 제네바에서 도시 전체에 적용된 양자 암호 통신망 역시 연구실 실험 수준이 아니라 실제 도시 인프라에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였습니다. 대부분의 양자 네트워크는 보통 연구소 혹은 건물 내부의 단거리 테스트 수준에 머뭅니다. 도시 전체망 구축은 업계 최초에 가까운 매우 비범한 사건이었습니다. 2025년 3분기 매출은 약 40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2배 넘게 증가했고 연간 매출 가이던스는 100백만 달러 영역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양자 기술 상업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여전히 45달러 근처에서 머물렀습니다. 기술 지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은 50달러 중반에 있고 지수평활 이동평균 기반 모멘텀도 약세이며 상대 강도 지수는 중립에 가깝습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은 40달러 중반에 위치하면서 장기 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2달러 구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핵심 지지선입니다. 단기 트레이딩 전략은 명확합니다. 42에서 45 구간은 방어적 매수 지점이지만 지지가 깨지면 즉시 위험 구간으로 전환됩니다. 돌파 매매는 55달러 회복이 이루어진 후에만 유효합니다. 중기 전략은 수주 전환 여부에 달렸습니다. 다르파와 에너지부 그리고 민간 기업과의 계약들이 실질적 매출로 전환되면 주가는 60달러대에서 70달러대 재진입이 가능합니다. 장기 전략은 더 단순합니다. 아이온큐는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컴퓨팅, 통신, 센싱, 응싱, 우주 기반 인프라까지 단일 체계로 묶고 있는 기업입니다. 양자 시대가 통합형 인프라 모델로 발전한다면 아이온큐는 업계의 중추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주가가 40달러대일 때 포지션은 고위험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매우 높은 잠재력을 담고 있는 구조입니다. 아이온큐의 여정은 2015년 연구실에서 시작해 상업 검증을 받고 재무적 압박을 지나 2025년에 이르러 전방위적 양자 인프라 기업으로 재탄생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 성취와 상업 수요의 정렬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외부 공유까지 해주시는 열성 청취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밸류스터였습니다.